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끝이 납니다. 그간 정부는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공매도를 중단해 왔는데 이번에는 금지가 풀리기 전에 이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공매도 개선 방안과 우려점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방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개인의 공매도를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를 규제하는 겁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9월에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3월이면 금지가 만료됩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는 60%가량 오르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고 코스닥 지수 역시 81% 급등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만료를 앞두고 정부는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갑론을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 하반기 폭발적이었던 증시 상승세에 공매도 금지가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와 관련된 청원 숫자만 3천여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반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지난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진 점을 들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증권 유관기관들은 제도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공매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자유로운 공매도 거래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됐습니다.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의 65%를 차지하는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은 개인들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여주식 규모를 1조 4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K대주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공매도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증권사들이 대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주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주 이율 이원화, 대주 종목 선정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자 계약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당국이 요구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버스 투자를 통한 위험 해지가 활성화돼 있는 만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만 해소된다면 개인의 공매도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회에서 공매도 연계 불법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또 공매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들이 추진이 되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개인 공매도를 점차 확대하는 그런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다만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추가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매도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방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립니다. 이 공매도 금지를 더 유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를 계속 좀 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만일에 좀 증시가 출렁이게 되면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이런 여론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선진 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여러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 나가긴 어렵고 그래서 정부도 이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현재 논의되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규제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불법 공매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주가가 떨어질 것을 보고 미리 주식을 사는 게 이 공매도로서 같은데 다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해당 주식을 빌렸는지
또는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예. 그런데 이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제 불이행 위험 또 이게 이제 확대되면 시장의 혼선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많은 국가들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공매도는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는 거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겠다라는 거군요. 현재도 이 정부가 무차입은 불법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불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 강도를 앞으로 더 높이겠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최대 과태료 1억 원에서 이제 주문 금액 범위 내로 과징금을 올리고 또 형사 처벌을 통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부당이득의 최대 5배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는데 예. 이는 현재 보면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또 공매도 내역 같은 경우에도 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서 5년간 보관을 해야 하고 또 유상증자 기간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하면 유증에 아예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공매도에 껴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좀 잡겠다. 이렇게만 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들의 불신이 한 곳에 좀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만으로 좀 신뢰를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당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일단 불법 거래 공매도 일단 적발 기법을 개발하고 또 이 감시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 다른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감리 중인 시장 조성자 제도가 대표적인데요. 이 말 그대로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몇몇 증권사들이 나서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 조성자 제도인데 이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시장 조성자 제도 조성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이 나온 것을 보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이달 내로 그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혹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일단 정책권에서는 이 거래 한도를 둬서 제한할 수 있는 시장 조성자 캡 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조성자 캡은 해당 기관에서 시장 조성을 위한 딜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넘으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일단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감리 결과를 살펴보고 해당 안을 보완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일단 시장 조성자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합해 보면 시장 조성자의 특별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좀 반발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읽히는데 또 한 가지 방안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식하고 일본식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의식을 일단 차입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좀 효율적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만 봐도 좀 수십 배가 넘는데요. 이를 벤치마크 하겠다는 게 일본식 공매도 제도입니다. 홍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라든지 몇몇 분야라든지 시장을 나눠서 여기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인데 이 앞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번 언급하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선진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난색을 포하면서 사실상 좀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 당국 간의 좀 불협화음을 보여준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혼란을 좀 야기한 원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일본식 공매도 도입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 이 방식이 좀 적합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좀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분명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그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증권금융 같은 경우에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맞출 증권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수요가 오히려 좀 적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활용하기가 일단 쉽지 않고 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비율이 크게 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가 됩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일본식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제 불이행이 될 경우에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를 바탕으로 이 담보주식이 부족하면 추가 차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그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의 현재까지 개편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다소 어정쩡하다라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좀 관측이 되는데요. 어정쩡하다. 네, 예. 당국이 여러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차익 공매도는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개인들의 원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를 겉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좀 개인 달래기에 편중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당국의 어떤 불분명한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눈치 보기라든지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책을 좀 제시하고 있긴 한데 이 개인 입장에서는 불신이 만연하다는 어떤 인식만 더 생기고 이 정작 좀 해결책은 미흡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불만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일에 이 지금과 같은 증시 상승세에 공매도 금지가 풀렸다면 유동성 공급 등으로 더 큰 상승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효과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매도로 의견이 분분했던 뭐 테슬라를 살펴보면 이 테슬라 성장 기대에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 시장을 읽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매도를 오히려 좀 이용해야지 불신하고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뚜렷한 색깔 없이 당국이 계속해서 좀 끌려가고 이를 부추기는 형국은 개인의 좀 어떤 불신만 계속 생겨나게 만든다는 지적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제도 개선에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소규모의 제도 개선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재생산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만일에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추가로 이게 연장이 될 경우에는 이 때마침 한국을 비롯해서 좀 아시아로 몰려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팎에서 좀 원성을 사는 최악의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정부가 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투자자들이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좀 쇼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 정부가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눈치까지 보면서 두 길로 좀 지체하다가 보면 시장 쇼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국이 뚜렷한 방향을 좀 설정이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